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치아 건강이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삶의 질을 바꿔준 발명품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임플란트가 뭐냐면 이가 이 빠진 턱뼈에다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나사를 심어서 치아의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심미, 그 발음 이런 부분들을 복구를 해주는 치료를 말하는 건데요.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이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될 텐데 이 없는 그 잇몸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자리에 이제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고 이 이식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 차폐막을 덮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잇몸을 봉합을 해서 기다립니다. 골류착 기간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하고 잇몸 뼈하고 단단하게 붙는 기간을 기다려주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 각 단계마다 기간을 많이 줄였거든요.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거나 단계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임플란트하고 뼈랑 붙는 기간. 그거는 줄이긴 해도 아예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골 형성되는 걸 기다려주고 임플란트하고 잇몸뼈하고 단단하게 붙는 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 상부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치아 보철물을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수술법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하고 완전 틀려졌어요.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이렇게 치료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아 발치하고도 오래 기다리고 네. 그 다음에도 이제 바로 임플란트 심는 게 아니라 부족한 뼈 만들어주고 또 기다리고 이런 과정들 거쳤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임플란트 심을 때 발치하면서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 심는 식으로 많이 치료 과정을 간소화해서 치료 기간도 많이 줄고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아, 그럼 새로운 시술법이 가장 좋겠어요. 새로운 수술법이라고 꼭 자기한테 꼭 딱 맞는 수술법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무절개 임플란트도 있는데 절개를 하지 않게 되면 뼈 이식을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뼈 이식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나 차폐막 같은 걸 사용하는 고난도 뼈 이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의료진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어떤 수술 방법이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새로운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뭐든지 자기한테 맞는 게 최고인 거예요. 네. 만약에 치아가 유실이 되면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뭐지 그 틀니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임플란트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입안에다가 여러 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에이. 전체 치아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제가 직접 치료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진짜요?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전체 임플란트. 와. 이분 같은 경우에 틀니를 50년 동안 쓰신 분이에요. 50년이요? 치과에 오셨을 때 굉장히 잇몸뼈도 없고 수술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게 다 잘 고정이 되나요? 골류착 기간을 거치게 되면 임플란트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자기 치아하고 그리고 구분이 안 돼요. 맛도 잘 느끼고 씹는 힘도 자기 치아 거의 90%까지 잘 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만족하면서 와. 못 드시는 음식 없이 아니 잘 드시고 계시죠. 10년 차이는 나 보이는데 원래 건강하신 분 같아요. 세상. 치아의 기능이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작, 심미, 발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치아가 없을 경우에 치매의 위험성이 또 커질 수가 치매요? 맞아요? 심해라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치아가 없으면 잘 씹지를 못하고 잘 맞아요. 씹지 못하면 일단 균형 잡힌 식사를 못 하시게 되고요. 치매가 이 뇌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치아가 빠지신 분들이 훨씬 더 인지 장애가 생길 위험이 2.7배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맞아요. 있거든요. 씹지를 못해서. 그러면 뇌 활동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고 제대로 씹는 게 또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극하는 영향을 줘서 노화를 방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치매를 앞당기는 노화를 앞당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밑줄 짝은 치아는 빠지면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늙는 것이다. 근데 혹시 여기서 임플란트 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오! 세 분이나 있어요? 잠깐만. 내 나이 되면 임플란트 하나씩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하나 있어요, 하나. 한 개요. 하나 어금니. 저는 뭐 실제로 해서 너무 편하고 좋아서 강추하는데 하여튼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다양하게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치과 치료가 무서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수면 내시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치과 치료도 수면 마취하면서 잠자듯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임플란트 이제 수술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무서운 분들도 있고 네. 또 치과 마취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개 임플란트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벌리고 또 굉장히 긴 시간 계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수면 마취 하시면 되게 편안하게 잠 자고 일어나면 치과 치료 다 끝나 있으니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크게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게 되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치아 우식증, 충치라고 하는데 이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를 빼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가 깨져서 파절 때문에 이를 빼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이제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는 큰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한편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라고 해서 이 만성 잇몸병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게 되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착적으로 하는 게 양치질이거든요. 5분 네.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충치가 많이 생겼어요. 아이고. 근데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한 비율을 봤을 때 30대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데 70대가 되면 뭐 40%도 안 되거든요. 치아를 상실을 해서 임플란트로 바꾸게 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임플란트 수명에 대한 질문 저희한테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임플란트가 이제 수술 과정,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철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얼마나 정확하게 원칙대로 치료하는지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이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10년 이상 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가는 치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임플란트도 10년 이상 간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무리수를 둬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몇 년 못 쓰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재수술 같은 경우가 임플란트 수술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이 임플란트를 심었던 자리에 뼈가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뼈를 다시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수술이어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100세 시대에는 10년도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도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그럼 50년, 60년 이상 또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진단, 수술, 보철 이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수술, 보철 진행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문제없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 임플란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대부분 접하게 되는 부작용은 임플란트가 이제 딸깍딸깍 흔들리는 일, 나사풀림. 아이고 어떡해. 거슬려요.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중요한 부품인 지주대나 그 밑에 더 중요한 고정체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일이 생겨서 재수술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제일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치근, 고정체하고 중간 부품 지주대가 정밀하게 잘 맞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자기 잇몸하고 딱 맞게 돼 있는 맞춤형 지주대가 있어서 맞춤형 지주대를 이용을 하면 자기 잇몸하고도 잘 맞고 그 하방에 있는 인공치근, 고정체하고도 잘 맞게 돼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오늘 그 임플란트에 대한 정말 다양한 지식,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됐는데 일상에서 좀 치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 치아 치료를 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는 거. 치과에 방문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진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또 적절하게 스케일링해서 청소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방문할 때 이외에 이제 집에서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칫솔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치실, 치간 칫솔 이런 구강 보조용품이 있는데 그 구강 보조용품으로만 닦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사용하면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안 닦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선생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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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도 번치셔.